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이날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이 집단 참배를 재개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마사카키는 신사 재단의 좌우에 세우는 빗줄기 나무를 일컫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춘계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21년 10월 이후 매년 봄, 가을에 공물을 복납했지만 참배한 적은 없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직함을 붙여 복납한 것은 그 지위에 있는 개인을 표시하는 경우 관례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개인 입장의 복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집단 참배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英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기시다 내각 강요 중에는 경제안보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후생노동상과 참의원 의장은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강 협회장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 언젠간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첫 신병 확보 시도 강 협회장이 구속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꼽힌 강내구 협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협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뿌려진 금액 중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 의원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데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약 3시간 진행됐는데 검찰은 강 협회장이 조직적 금권 선거를 주도했고 최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협회장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강 협회장이 구속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에서 스폰서로 등장해 강 협회장에게 돈을 댄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한 검찰은 자금 흐름, 총액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을 추려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본 송 전 대표가 수사의 종착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의 향배도 강 협회장 구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공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는다 해도 통상 징역 6개월 정도인데요. 하지만 권 대표 측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의 사법 절차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영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 숨어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을 시도했습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 처벌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권 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도영이 여권 위조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요청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징역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일당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고요. 또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거나 위험주택인지 확인하는 등의 개인 노력만큼이나 이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지 그 예방법을 나경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계약하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본 내용 중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 건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값과 매매가 차이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범행 일당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이는 건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납세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같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방책,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완벽한 제도적,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렬입니다. 불청객 황사가 또다시 달아들고 있습니다. 백령도와 울릉도에선 이미 모래먼지가 관측됐는데요. 백령도에서는 이달에만 6차례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현재 발원지들이 매우 건조한 상태라 남은 봄철 기상 조건이 맞는다면 언제든 모래먼지가 건너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내내 공기질이 나쁠 전망이라 외출할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 북쪽에서 포착됩니다. 모래먼지들이 우리나라로 또다시 건너오고 있습니다. 황사가 서풍이 아닌 북풍과 동풍에 실려 내려오면서 서쪽인 백령도와 동쪽인 울릉도에서 거의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황사는 주말까지도 우리나라 전역에 머물면서 공기질을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일 정도까지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잔존에 있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이달에만 6차례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현재 황사 발원지들이 매우 건조한 상태라 남은 봄철에도 기상 조건이 맞다면 언제든 모래먼지가 건너올 가능성이 큽니다.
황사를 몰고 온 찬바람으로 30도 안팎의 때 아닌 여름 더위는 누그러집니다. 기상청은 주말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